바쁜데 이제 누가 대신 봐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방송 끝나고 또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제 아침 방송이 생방송이고 빨리 끝나니까요. 네. 끝나자마자 이제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네. 너무 아니 그 바쁜 병원에 와중에 계신 환자분들도 오늘 이 모습을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네. 아유 뭐 근데 더 말씀을 잘하실 워낙 텐데요. 잘하시네. 환자들은 보시겠다 또. 그렇죠. 네. 네. 윙크 의사라는 그러니까. 별명을 네. 갖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실제로 이렇게 윙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인상이 윙크하고 더 있는 좋아 것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예쁜 별명을 누가 붙여주셨어요? 아, 네, 제가 원래 사실은 제가 한 사고 난 지가 2년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왼쪽 눈이 완전히 파열돼서 많이 함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예 눈꺼풀 자체가 떠지질 않았었거든요. 제 친구가 연주는 365, 24시간 윙크를 하는 것 같다 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아 참 예쁜 별명을 지어주셨네 친구분께서. 네, 네. 힘내라고. 그러면 왼쪽 눈은 완전히 아, 네. 이제 왼쪽 눈은 이제 영구 실명을 한 상태고요.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안구이식이 되나요? 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왼쪽 눈이 아예 파열되고 찢어져서 기능이라도 살아 있어야 안구이식도 가능한 그러니까 신경으로 거였는데 연결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시력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한쪽 눈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전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밝고 맑게 맞아요.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지 오. 몰라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제 근데, 예. 의사로도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사고 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만에 의사로 복귀했는데요. 4개월 만이에요? 네, 되게 빨리 했죠. 네. 왜냐면 제가 일하던 병원에 제가 환자로 입원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또 언젠가는 다시 회복해서 반드시 의사로 다시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성격이 조급해. 뭐든지 이제 싶은 거 서둘러서 많고. 빨리. 네, 맞아요. 네. 지금 내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계시고. 네, 지금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요. 내시경이 제 주 업무인데요. 그래도 이제 한쪽 눈이 정말 다행히 시력이 잘 남아 있어서 내시경 자체는 3D가 아니라 2D 화면으로 네. 모니터를 보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라서 한쪽 눈으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한쪽 눈으로 보면 용종도 그렇게 잘 찾냐면서 한쪽 눈 감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용종도 잘 찾는다고. 예, 그러니까 손기술이. 2D, 3D 얘기하셨지만 2D는 평면 화면이고 3D는 네, 입체 맞아요. 화면인데 아무래도 한쪽 눈이면 거리감이나 공간감이 달라서 입체 화면은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평면 화면은 잘 보실 수 있다. 네, 이런 이거 얘기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두 눈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입체 거리감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한쪽 눈이 실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입체 거리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평면 화면으로 보는 치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초점이 더 잘 맞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정말 제가 다행이네요. 듣기로는 선생님 손기술이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네. 용종 탁 잡아서 탁 잘하시나 보네. 네. 아유, 게다가 내시경도 안 아프게 하시나. 네, 네. 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께는?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윙크 의사 서연주 선생님의 달려라 내 인생이라고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어린 시절에요. 과학자를 꿈꾸던 과학 영재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과학자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 공부는 원체 잘하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영재가 붙었으니까. 네, 제 원래 별명이 중학교 때는 올백이었고 와. 올백이. 아, 100점 받는 야, 이게 유명한 애였구나 학교에서. 네. 자랑도 이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구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재였는데요. 와. 네,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학영재원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과학영재 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힘들다는. 진짜 어려운데. 네, 예. 그래서 그때 꿈이 이제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생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진학하기도 했었죠. 당연한 아니 한 수. 근데 지금 의사시잖아요.
근데 네. 과학자가 원래 꿈이셨는데 의사로 바꾸셨다는 것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 계기는 좀 힘든 이야기긴 한데 이게 제가 카이스트 재학 중이던 이게 3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에 카이스트에서 4명의 학생과 그리고 1명의 교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셨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됐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고등학교 그리고 당시 수영 동아리 했었는데 수영 동아리 후배였거든요. 네, 저희 동아리가 근데 매일 새벽에 같이 수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네, 매일 네, 네, 새벽에 매일. 모여서 수영을 하는. 네, 매일 6시에 모여가지고 수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였는데 예.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가서 그 친구 영정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과학 공부한다고 교과서 한 줄 바꾸겠다고 들이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난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랐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꿈을 바꿨죠. 나는 사람 옆에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때 물론 과학자의 길도 소중하지만 네. 교과서 한 줄 바꾸는 게 또 세상을 바꾸는 큰 역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요. 네. 그래도 나는 당장 내 옆에 누군가를 네. 치료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거군요. 네,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근데 싶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상처도 치료를 하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려는 그 마음이 네. 느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근데 과학자 되기도 어렵지만 의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네.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병원에서 이제 근무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다가 낙마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셨어요. 사실 2년도 채 안 돼서 사고의 네. 순간을 다시 돌이켜서 말씀해달라고 하기에는 네. 저희가 너무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래도 네. 잘 견뎌내셨다고 예.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그 당시의 기억이 제가 의식을 잃어서 기절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억이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전공의 수련이 끝나고 전임의 수련을 1년차 하던 시기였는데 강원도에 외승을 갔다가 낙마하는 사고를 입게 밖에서 됐고요. 말을 타는 네, 외승 승마를 예. 하러 가신 거죠. 네, 그래서 말을 타다 떨어지게 됐고 그 떨어지기 전에 이제 저에게 남은 기억은 너무 예쁜 가을 하늘날에 너무 예쁜 베이지색 말이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고 올라탔던 기억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 5분 정도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 기억은 다행히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럼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테고. 네, 처음에는 강원도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왜 강원도에 있는지 그리고 왜 말을 탔는지 그리고 누구랑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전혀 상태로 이게 모르셨었구나. 새로 시작한 취미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의사 생활, 그 병원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뭔가 이제 이걸 스트레스를 확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위험한 취미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술, 담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안 했지만 그래서 위험한 취미 중에 하나가 승마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부모님께서 근데 정말 얘가 여기서 이런 사고가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제 부모님께 죄송한데요. 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부모님은 별일 아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강원도 근처에 이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있었고 의식은 잃은 상태였고 제가 의식을 깨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 도착하셔서 저를 보시고 연주야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제가 기억을 찾았어요. 그때부터가 저의 이제 기억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일하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서는 당장 응급수술도 불가한 상태였고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상의 끝에 제가 일하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은 그게 일요일이었는데 예. 토요일 저녁까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아. 세미나를 밤까지 아. 듣고 그다음 강원도로 갔었거든요. 네. 토요일에 그랬다가 네, 일요일에 아침에 그러면 사고가 났고 사고가 네, 나서 그럼 바로 응급실로 응급실로 들어간 거죠. 아니 그거 봤으면 동료들이 지금 실려온 네.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24시간도 채 안 돼서 폐투성의 환자가 돼서 실려가게 됐죠. 그래서 딱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너무 익숙한 공간에 도착해서 응급실 그 구급차 문이 딱 열렸는데 저희 동료가 오열을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교수님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정신없는 응급실의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 가장 가혹한 질문이 왜 다친 거예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죄송해요. 받으셨을 텐데.